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ARK 인베스트에서는 3분짜리 영상을 새로 내놨는데요. 이 테슬라 담당을 하고 있는 이 타샤키니 애널리스트가 테슬라를 앞으로 어떤 순서로 봐야 되는 것인지 정리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는 여러 가지 개념의 숫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조 단위 숫자가 3번이나 나오고요. 3개의 단위가 서로 좀 다른 상황입니다. 자, 그럼 왜 갑자기 ARK에서는 이런 영상을 공개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오늘은 ARK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숫자들이 실제로 무슨 뜻인지를 천천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출발할게요. 자, 우선 이번 주 일정부터 살펴본다면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이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지난 회의에서 위원들이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문장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 이야기가 정말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 앞으로 금리 결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게 되는데, 현재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가 24.3으로 직전인 41.4에서 꽤 큰 폭으로 꺾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는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PMI가 나오게 되는데, 제조업은 54, 서비스업은 53.9가 예상하고 있지만 이 둘 다 50을 넘게 되면 확장 국면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처럼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스페이스X의 2차 락업 해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규모는 약 3억 1,900만 주인데, 한마디로 이번 주 수요일에는 FOMC의 의사록을 확인하면서 분위기를 알 수 있고, 목요일에는 실물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락업까지 풀리게 되는 이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과연 이번에는 스페이스X가 이 주가를 방어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ARK 영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영상이 어떤 성격인지를 짚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ARK는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운용사이고, 그러니까 이 영상은 중립적인 분석 보고서가 아니라 현재 ARK가 왜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 보유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담당자는 3가지를 순서로 이야기하는데요. 그 순서 자체가 한 가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먼저 놓고 무엇을 뒤에서 봐야 되느냐, 그리고 각각을 몇 년짜리 사업으로 봐야 되는가가 ARK가 현재 테슬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시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ARK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 볼게요. 저희는 전 세계 로보택시 산업의 기업 가치가 2030년까지 3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며 테슬라가 이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We see Tesla as the leader in this market. 현재 테슬라는 수백 대의 로보택시를 운행 중이며 그중 약 40대는 운전자나 원격 안전요원조차 없는 완전 자율주행 상태입니다. 북미 지역 경쟁사인 웨이모와 비교해보면 웨이모가 수천 대 수준의 차량을 운행하는 반면 테슬라는 웨이모의 전체 차량 규모보다 더 많은 차량을 단 하루 만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Tesla can produce more vehicles in a day than Waymo has in its entire fleet. 결국 테슬라의 진짜 무기는 규모의 경제이며, 이 규모는 데이터 우위로 이어집니다. 테슬라는 고객 차량들로부터 수십억 마일의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죠. 웨이모가 수억 마일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저희는 테슬라가 시장의 리더이며 로보택시 사업을 지금 우려보는 것 이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 봅니다. Far past what we see it as today. 현재 서구권 시장에서 사람이 운전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는 마일당 약 2.8달러인데 in Western markets for human-driven ride-hail could be 로보택시는 마일당 25센트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5센트와 2.8달러 사이에 상당한 가격 결정권이 존재하며 프리미엄 시장도 있습니다. 이미 웨이모를 통해 고객들이 로보택시에 기꺼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10년간 약 10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시장 수익 기회가 열릴 것이며, 이는 도시 교통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driving market, you could imagine two-car households become 차가 2대이던 가구는 1대로, 1대이던 가구는 자가용을 아예 없애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미래에는 우리 모두 로보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 차량을 직접 모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며, 테슬라가 바로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outside of robotaxis, although we 향후 5년간은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최대 성장 동력이 되겠지만 그 외의 영역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기존 모델 S와 X라인을 옵티머스로 전환하며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경에는 휴머노이드가
인간 수준의 작업 숙련도에 도달하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어노이드는 로보택시보다 훨씬 복잡하며 난이도로 따지면 대략 20만 배는 더 복잡한 기술입니다. 따라서 인간 수준의 숙련도라는 측면에서 이 시장은 아직 극초기 단계이며 향후 5년 동안은 로보택시가 주요 투자 태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제조용과 가정용 로봇 양쪽 모두에서 본격적인 규모 확장이 일어날 것이며 이는 약 20조 달러 규모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is the Terrafab project.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테라펩 테라파 프로젝트와 스페이스X와의 협력입니다. 테슬라는 수년간 자체 반도체 칩 설계팀을 운영해왔습니다. On using that talent and their manufacturing activities. 테슬라는 이 인재들과 제조 역량을 활용해 테라펩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스페이스X와 협력하여 연간 테라와트 단위의 연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Compute, SpaceX will send those chips into space for orbital. 스페이스X가 이 칩들을 우주로 쏘아 올려 궤도 AI를 구축하게 되며 옵티머스보다 더 초기 단계지만 수십조 달러의 가치를 지닌 또 하나의 거대한 시장입니다. 정리하자면 로보택시를 시작으로 옵티머스, 그리고 테슬라가 참여할 우주 궤도 AI와 데이터 센터 기회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결국 테슬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의 선두주자입니다. 테슬라는 실제 세상의 센서 데이터와 직결된 최대 규모의 영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hat are out there actually collecting this data as opposed to say 단순히 인터넷상의 영상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직접 수집된 데이터라는 점이 핵심이며 저희는 이것이 모든 로보틱스 응용 기술의 결정적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우선 숫자부터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로보택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2030년까지 로보택시 산업은 전체 기업 가치의 30조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 향후 10년 동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약 10조 달러의 규모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30조는 기업 가치, 그러니까 이 산업에 속해 있는 모든 회사들의 몸값을 더한 거고, 이 10조라는 가격은 시장에서 실제로 오고 가는 매출의 규모가 이 정도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2030년까지 로보택시의 산업 전체의 기업 가치가 30조 달러를 넘을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는지를 본다면, 현재 북미 시장에서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 호출 서비스는 1마일당 2달러 80센트 정도가 들고 있고, 그런데 로보택시는 여기에 들어가는 서비스 비용이 25센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91%가 낮아진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 중요한 말이 바로 있는데, 이 로보택시의 요금이 25센트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25센트와 2달러 80센트 사이에 가격을 정할 수 있는 폭이 있고, 여기에 프리미엄 구간도 따로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웨이모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로보택시에 오히려 돈을 더 지불하는 게 편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게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비용 측면에서는 25센트로 떨어질 수 있지만 이 가격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발생하는 그 차이가 전부 테슬라의 마진으로 잡힐 수 있다는 것이고, 현재 30조 달러라고 계산하고 있는 로보택시 산업의 전체 기업 가치는 바로 이 사이의 간격에서 나오는 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옵티머스고요. 이 테슬라가 모델 S와 모델 X의 생산 라인을 옵티머스로 돌린 상황인데, ARK에서는 2028년을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인간 수준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잡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옵티머스의 시장 규모는 약 20조 달러 정도로 보고 있고, ARK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로보택시보다는 약 20만 배 훨씬 더 복잡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5년은 로보택시가 논리의 중심이 되고 옵티머스는 로보택시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테라펩인데요. 테슬라가 오랫동안 자체적으로 칩 설계팀을 운영해 왔는데 그 인력과 제조 역량으로 스페이스X와 함께 연간 1테라와트 규모의 연산 능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모든 칩들을 우주로 올려서 궤도에서 AI 연산을 돌리겠다라는 구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ARK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불확실한 사업이 바로 테라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옵티머스보다 훨씬 더 이른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대목은 이 타샤 키니가 말하고 있는 차가 2대였던 집이 앞으로는 1대가 되고, 1대였던 집 역시 차가 없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로보택시가 자기 차를 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싸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 전환을 이끌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지 않게 되는 그 전환을 주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테슬라는 앞으로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파는 회사가 될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RK는 로보택시를 제일 앞에 놓는 변화로 보면서 지금 팔고 있는 전기차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이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차량 판매는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로보택시의 매출은 아직 그만큼 올라오지 않는 구간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이고, 영상에서는 그 구간을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구간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현재 상태를 보기 위해서 로보택시 트래커.com에 접속해서 이 테슬라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로보택시의 개수를 확인해 본다면 862대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완전 무인으로 가고 있는 차가 정확히 몇 대인지는 공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무인 로보택시 시장이 만들려는 시장의 규모가 30조 달러가 되는 것과 현재 862대 정도밖에 안 되는 차량의 갭이 얼마나 초창기인지를 보여주는 근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웨이모가 3,871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와 큰 차이가 난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많지만, 테슬라가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차량이 웨이모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규모 면에서는 테슬라와 웨이모가 전혀 상대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면요. ARK는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판단의 중심에는 로보택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향후 5년은 로보택시, 그리고 그 다음은 옵티머스, 그리고 궤도 AI인 테라페비의 순서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순서와 평가의 가치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정말로 테슬라는 앞으로 차를 사지 않고 서비스를 사는 쪽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보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